충격.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역대 최대로 오른다는데 정작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도 있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가장 높은 가구까지 한 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워요. 그럼 50번째와 51번째 가구의 평균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모든 복지 혜택이 이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받아요.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려가면 탈락자가 생기죠. 그래서 매년 이 기준을 정할 때 정부에서 신중하게 심의합니다. 자, 그럼 2026년에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내년 649만 4,738원으로 올랐어요. 무려 39만 6,965원, 6.51%나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더 파격적이에요.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내년 256만 4,238원으로 17만 2,225원, 7.2%나 올랐죠. 이게 얼마나 큰 인상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실제로 급여 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는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5만 5,112원 올랐어요.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에서 102만 5,695원으로 6만 8,890원 인상.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에서 123만 834원으로 8만 2,668원 올랐습니다.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에서 128만 2,119원으로 8만 6,112원 인상됐어요. 4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급여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 올랐어요.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에서 259만 7,895원으로 15만 8,786원 인상. 주거급여는 292만 6,931원에서 311만 7,474원으로 19만 543원. 교육급여는 304만 8,887원에서 324만 7,369원으로 19만 8,482원 올랐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복잡하죠.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A씨는 혼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올해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기준인 95만 6,800원을 넘어서 혜택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기준이 102만 5,695원으로 올라서 A씨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씨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가족 전체 월 소득이 250만 원이에요. 올해까지는 의료급여 기준인 243만 9,109원을 넘어서 혜택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259만 7,895원으로 올라서 B씨 가족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죠. C씨는 홀로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연금과 부업으로 월 80만 원 정도 버세요. 올해까지는 생계급여 기준인 76만 5,444원을 넘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기준이 82만 556원으로 올라서 C씨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변화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매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들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서 심의해요. 기본적으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계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과거 3년간 소득 증가율 평균을 적용하고 가구 규모별 특성도 반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격한 경기 변동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보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기준중위소득이 너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좋은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이 14개, 부처 80여 개나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물론이고 각종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국가장학금, 아이돌 봄 서비스 등등. 기준이 올라가면 이 모든 사업의 대상자가 늘어나요. 그럼 필요한 예산도 수조 원 규모로 증가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기준중위소득을 너무 많이 올리면 다른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야 한다. 이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기준중위소득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5년 연속입니다. 이는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거든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 같아요.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소득이 기준에 맞아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는 소득이 없지만 아들이 연봉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아요. 실제로는 아들이 도움을 안 줘도 말이죠. 두 번째는 재산 기준이에요. 소득은 적어도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없어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급여 간 연계성 문제예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한꺼번에 여러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이른바 복지 절벽 현상이죠.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재산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기도 있거든요. 본인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심사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아요.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등.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니까 미리 문의해보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준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 오늘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 1인 가구 기준 256만 원이에요. 둘째, 이로 인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셋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모두 올라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하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으로 사각지대는 존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새롭게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한번 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